도레이파솔! 안녕하세요. 쏘리의 실험실의 쏘리입니다. 오늘은 깜짝 퀴즈!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가 어떤 거일까요? 네, 여러분이 머릿속에 떠올리셨듯이 질소가 가장 많습니다. 무려 78%가 질소로 이루어져 있고요. 뭐야, 이거 많으니까 좀 하찮은 애 아니야? 이런 오해를 가질 수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질소가 우리의 삶과 죽음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몰랐던 질소에 대한 충격적인 비밀을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질소. 우리가 질소를 한자어로 풀이하잖아요. 질은 먼저 막힐 질이고요. 소는 본디소입니다. 그대로 풀이를 해보자면은 막는 성질. 질식시키는 원소라는 뜻인 거죠. 처음에 발견됐을 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영국에 있는 화학자이자 의사이자 식물학자이신 혼자서 정말 모든 걸 다 하시는 굉장히 똑똑하신 분, 러더퍼드 과학자가 이 질소를 발견했습니다. 밀폐된 상자 안에 촛불을 넣고 그대로 불을 지폈어요. 이게 뭐냐? 산소를 연소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불이 꺼질 때까지 놔두면은 이제 거의 산소가 없어졌겠죠. 이 밀폐된 상자 안에서 남은 이산화탄소를 빼냈더니 안에 질소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뭔가 남기는 남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진 모르겠어. 그런데 박스에 쥐를 넣어봤더니 쥐가 순식간에 질식사하네? 이거 굉장히 무서운 기체다. 부패된 공기다. 혹은 독성이 있는 공기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은 그리스어로 삶이 없다라는 거를 뜻하는 아조트, 조금 단어가 좀 발음이 이상하긴 한데 아조트라고 불렀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질식시키는 원소, 숨을 막히게 하는 원소라는 의미로 질소를 쓰는 것과 닮아있지 않나요? 물론 지금은 질소를 영어로는 나이트로젠이라고 불러요. 나이트로젠도 그러면은 똑같이 질식시키다라는 뜻이냐? 그건 또 아닙니다. 나이트로젠은 질소가 보통 초석이라는 질산칼륨 강석에서 나와요. 이 초석을 의미하는 나이트로, 그 다음에 젠, 생성하다, 이 두 개를 합쳐서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단순히 질식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상자 안에 있던 생쥐는 진짜로 질소를 들이마셨기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었죠. 저산소증으로 죽은 겁니다. 이런 점을 이용해서 지금 질소가 무려 사형제도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세계 최초로 질소를 이용한 사형 방법을 도입을 했는데요. 지금까지 무려 5명을 이 방법을 이용해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병원 가면은 이 산소 마스크를 쓰잖아요. 이 마스크를 씌우는데 산소 대신에 질소를 들여보내는 거예요. 이게 오히려 인도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통 없는 사형 방법이다 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방법이 도입이 됐어요. 종교계라든지 혹은 유엔 인권단체를 비롯해서 여러 단체들이 이거는 생체 실험 아니냐라고 반대를 합니다. 실제로 이 사형수를 계속해서 상담을 하셨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30초 안에 의식을 잃는 일은 없었다. 우리가 본 것은 몇 분 동안 살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측을 했던 것처럼 질소가 주입되자 편하게 죽는 게 아니라 이 저산소증에서 살려고 발버둥을 치면서 죽어갔던 거죠. 실제로 법원에서 사형 집행을 시작하고부터 정말로 생명이 다하셔서 사망 선고가 내려지기까지 약 22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소를 이용한 사형 방법이 정말 고통을 덜 줄 수 있는 인도적인 방법일까요? 아니면 제대로 실험을 해보지 않은 생체 실험에 불과할까요? 그러면 이 질소가 정말로 사람을 죽일 때만 사용되느냐? 다행히도 치료의 목적으로도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치과를 가셨을 때 마취가스로 이 질소가 사용됩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아산화질소인데요. 아마 웃음가스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은 특히나 더 겁을 먹어서 진료를 하기 힘들 수 있으니까 이 웃음가스를 주입을 해가지고 약간의 마취 상태를 만들어주는 거죠. 부모님들은 이거 하면은 중독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머리 나빠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는 약 30% 이상의 산소를 같이 섞어가지고, 즉 농도를 낮춰가지고 우리 몸에 넣어주는 거죠. 의식은 깨어있지만 고통은 줄어드는 상태, 오히려 좀 편안함을 느껴주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는 애가 바로 웃음가스예요. 치료가 끝난 다음에 빠른 속도로 폐에서 다시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몸에서 특히 뇌에 뭐 별다른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안전한 마취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런 질소의 가스 형태 말고 우리가 또 자주 보게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바로 액체 질소인데요. 말 그대로 질소를 굉장히 낮은 온도로 낮춰가지고 액체가 된 거죠. 질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6도예요. 웬만한 환경에서는 질소는 기체입니다. 근데 이거를 온도를 일부러 극강으로 내려가지고 액체로 만들어준 거죠. 드라이 아이스가 보통 마이너스 80도거든요. 보통 우리한테 판매하는 액체 질소는 영하 200도인데 이런 액체 질소 구하기 정말 쉽습니다.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요. 우리 일단 피부과 가면은 티눈이나 사바기 제거할 때 얼려가지고 얘네를 괴사시켜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암세포를 액체 질소로 얼려가지고 죽이는 냉동 수술이라는 방법도 있다고 해요. 우리 아마 작년에 흑백 요리사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 승우 아빠님께서 들기름 가지고 아이스크림 만드셨어. 그거 정말 먹어보고 싶었는데 식재료의 이 화학적인 특징을 살펴가지고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요리를 하거나 새로운 식감을 내거나 하는 방법인데요. 이렇게 액체 질소 덕분에 새로운 음식의 지평도 열리고 있다는 거. 그런데 사실 여러분이 액체 질소 들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이거보다는 더 큰 게 있었을 거예요. 바로 냉동인간이죠. 냉동인간에 액체 질소가 쓰입니다. 그런데 진짜로 사람을 얼렸다가 나중에 녹이면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직은 갈 길이 멀긴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발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얼렸을 때 보존이 될 수 있는가의 첫 번째 발견은 무려 1991년으로 갑니다. 이때 알프스 산맥에서 한 얼어붙은 시신이 발견이 돼요. 데려와서 분석을 해보니 청동기 시대의 사냥꾼이었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 얼음 속에 묻혀가지고 정말 현대인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로 잘 보존이 돼 있었던 거죠. 뿐만 아니라 18세기의 과학자들도 이 정자가 차가운 눈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존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속에는 물이 진짜 많잖아요. 몸을 얼리잖아요. 몸속에 있는 세포 안에 있는 물이 얼어서 눈결정 같은 뾰족뾰족한 애들이 생기는데 걔들이 세포막을 찔러서 파괴하는 게 문제예요. 다시 해동을 한다 한들 이미 터져버린 막도 다시 돌아오진 않겠죠. DMSO, 디메틸 설폭사이드라는 물질, 이거를 가지고 해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세포 안에 있는 물들을 조금씩 빼내고 이 물질을 넣어주면은 결정이 생기는 거를 막아줍니다. 같이 얼기는 하되 눈 결정 같은 얼음 결정이 뾰족뾰족하게 생기는 거를 막아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세포를 얼렸다가 어느 정도 보존되는 거는 우리가 계속 확인을 해왔어요. 하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의 몸 전체를 냉동시켰다가 다시 해동시키는 거죠. 미국의 미네소타대 연구팀이 한 결과를 발표했어요. 100일 동안 쥐의 신장을 꺼내서 냉동 보관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해동을 시켜가지고 다른 쥐한테 이식을 시켜봤는데요. 무려 30일 동안 이식을 받은 쥐가 생존을 했고 이 신장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게 30일밖에 못 살았다는 게 아니라 이 30일 후에는 조직 검사를 하기 위해서 쥐를 안락사 시켰다고 해요. 그러니까 더 오랜 기간 생존할 수도 있었던 거죠. 어쨌든 신장까지 얼렸다가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알았다. 그런데 우리가 냉동인간 생각하면은 전신 그대로 이 액체질소 탱크 안에 이렇게 보존을 하는 그걸 생각하시는데 어떤 일부 기업들에서는 머리,
뇌만 따로 빼서 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몸을 다시 해동시키는 기술까지 발전이 된 미래에는 그냥 뇌만 해동시켜도 새로운 몸에 이식을 하거나 혹은 뇌세포들을 복사해가지고 이식을 하는 식도 가능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애초에 뇌만 빼가지고 냉동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얼마냐? 전신을 냉동시키는 데는 무려 22만 달러. 지금 현재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약 3억 2천만 원 정도가 필요하고요. 뇌만 빼가지고 냉동을 시킨다. 8만 달러가 필요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약 1억 2천만 원이 필요한 거죠. 와, 생각보다 가격이 진짜 비싸죠. 그런데 하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이 냉동인간 기술을 보유한 여러 기업들 중에 가장 큰 기업이 바로 알코재단이라는 곳인데요. 제가 오늘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현황을 좀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미 냉동인간으로 보존되어 있는 분들이 무려 248명에 달했고요. 대기하고 있는 인원만 1442명이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수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많이 놀랐어요. 좀 생각만 해도 무섭다는 느낌을 가졌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사망 선고를 받은 직후에 바로 이 냉동인간 보존 처리에 들어간다고 해요. 뿐만 아니라 이 기관에서는 반려동물도 똑같이 냉동 보존을 하는 시스템,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인류 최초의 냉동인간이었던 제임스 베드포드 씨는 여전히 이 질소 탱크 안에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는 다시 해동시켜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항상 이 상상력을 뛰어넘었죠. 그래서 언젠가는 이 얼어붙어있는 인류가 깨어날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오늘은 이 삶과 죽음을 오가는 질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원소가 있으시다면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원소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끝!